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그 블룸버그 기사입니다. 네, 그 유명한 투자의 고전이죠. 6040 포트폴리오 전략. 이게 요즘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, 또 어떤 새로운 변수를 좀 맞닥뜨리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렇죠. 과연 이 오랜 투자 방식, 이게 지금도 당신에게 유효할까요?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시죠. 시작부터 좀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. 네, 어떤 거죠? 60% 주식, 40% 채권. 이 포트폴리오가 올해 5월 중순까지요. 1.6% 수익률을 냈는데 이게 S&P 500 지수를 앞질렀다고 합니다. 아, 정말요? 네. 심지어 변동성은 더 낮았다고 하는데요.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네,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주식하고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. 아, 역의 상관관계요. 네, 맞아요. 그 전통적인 역의 상관관계가 다시 좀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. 지난 한 6개월간 보면 미국 주식하고 채권 움직임이 2021년 이후 가장 강한 마이너스 관계,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죠. 아,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였던 거죠. 그러니까 한쪽이 좀 흔들릴 때 다른 쪽이 이렇게 딱 받쳐주는 그 오래된 투자 원칙? 네, 그렇죠. 그게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그림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가 등장해요. 어떤 건가요? 바로 미국 장기 국채 시장의 불안정성인데요. 대표적인 30년 만기 미국 국채,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5%로 넘어섰대요. 5%요? 와. 네, 이게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국가 부채, 아, 부채? 네, 그리고 재정 적자, 여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 때문입니다. 기사에서도 보면 공화당 내부에서 뭐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감세한 연장, 이걸 두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재정 적자가 수조 달러 더 늘 수 있다, 이런 걱정이 커지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런 재정 문제를 이유로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조정한 것도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. 그렇군요. 물론 뭐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국채 입찰 수요 괜찮았다 이러면서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만 아, 정부의 빚 부담이 커지니까 아주 먼 미래에 돈 갚을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그 장기 국채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. 뭐 이런 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럼 이런 장기 국채의 불안이 6040 전략 자체를 흔드는 걸까요? 그 피지앱의 그렉 피터스 같은 전문가는 이제 장기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까지 말하던데요. 이게 수십 년간의 투자 상식이 깨지는 건가요? 아,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. 하지만 RBC 글로벌 자산운용의 안제이 스키바 같은 경우는 전략이 구부러졌을지언정 부러진 것은 아니다.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. 아, 구부러졌지만 부러지진 않았다. 네, 즉 6040 전략 전체가 실패했다라기보다는 그 40%를 채우는 채권의 종류가 중요해졌다는 분석이죠. 종류요? 네, 특히 단기 국채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가 좀 둔화돼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경우에요. 단기 국채는 금리 인하 효과를 더 직접적으로 받고 아, 금리 변화에 민감하니까. 그렇죠.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재정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. 아하, 그러니까 40% 채권이라고 이게 다 같은 채권이 아니라 이젠 그 만기를 훨씬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. 이런 의미군요. 맞습니다. 바로 그겁니다. 실제 데이터도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연초 이후에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보다 성과가 더 좋았다고 하고요. 네. 이걸 소위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이라고 하죠.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오르거나 덜 내리는 현상. 네. 그리고 블룸버그 미국 국채 지수, 이게 평균 만기가 한 5.7년 정도 된다는데 여전히 주식이랑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게다가 현재 주식 가치를 좀 보면요. 기업 이익 대비 주가 수준, 그러니까 S&P 500 기준으로 보면 한 3.95% 정도 되는데 이게 상당히 높거든요. 네. 이걸 현재 채권 수익률, 예를 들어 블룸버그 종합채권 지수 평균이 한 4.8% 정도 되는데 이거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채권의 투자 매력이 좀 높아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. 아, 주식은 좀 비싸 보이고 채권 수익률은 괜찮아 보이니까. 그렇죠. 그래서 매뉴얼프의 기분이나 웰스파고의 사마나 같은 전문가들이 재정 부담이 큰 장기 국채보다는 만기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 소위 수익률 곡선의 중간 부분, 네, 중간이요. 예를 들면 뭐 5년 만기 정도의 국채가 현재로선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는 거군요. 네, 그런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당신의 투자 전략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? 음,
핵심은 이겁니다. 6040이라는 그 큰 틀 자체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. 하지만 40에 해당하는 그 채권 부분을 구정할 때는 예전보다 훨씬 더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. 특히 미국의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장기 국채에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요. 단기나 혹은 중기, 만기의 채권에 좀 더 주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이겁니다. 분산 투자는 여전히 중요하되 그 안의 구성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. 네, 분산 투자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죠.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, 금융 환경이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면 당신의 장기적인 자산 계획에서 안전자산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? 좋은 질문이네요. 정부 부채의 만기 구조라던가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안전성의 정도마저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